이성과 이제 대화를 할 때면 귀가 조금 커져요. 전 눈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 주제 중에 뭔가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 대리님, 어제 환승연애 마지막 화 보셨어요? 봤지. 나 이제 뭐 보고 살아, 트윈턴? 연애남매라고 새로 나온 연애 프로그램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연애남매? 그건 또 뭐야? 남매끼리 연애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새 연부 되게 많던데 MZ들은 다 보는 건가? 틴턴 한번 알아봐봐. 넵, 알아오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6살이고요. 지금 이제 아카데미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고 이름은 김창연입니다. 저는 22살 정가윤이고요. 카페에서 전기 지키는 일 하고 있어요. 23살 박진이고요. 수면 연구원 하고 있어요. 24살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IT 기업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살 송단민이고요. 모니터링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유명 F&B 브랜드에서 플레이팅을 연구하고 있고 고객분들이 조금 더 음식을 시각적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겨보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는 19, 20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19살 때 연말에 만나서 20살까지 넘어가는 기간 동안 좀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환승연애 엄청 열심히 봅니다. 헤어진 사이인 두 연인이 나와서 같은 집에서 자고 또 살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썸바디 막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봤었거든요. 댄서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사랑도 하시는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요즘은 연애남매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 같습니다. 연애남매가 너무 재밌는데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남동생이랑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방금 그 소개해주신 프로그램만의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썸바디는 춤 프로그램과 연애 프로그램을 같이 본다는 일석이조의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 본 사람들인 척 처음에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이 사람의 전 여친이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환승연애의 가장 큰 포인트는 도파민이 아닐까 싶거든요. 헤어진 연인들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놀면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싹 튀어나가는 것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아서 도파민 정말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애남매의 관전 포인트는 연애 프로그램이지만 가족 프로그램인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가족마다의 서사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이런 가정 환경에서 나왔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보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서로에게 어울리는 연애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세요. 저는 가윤이가 19, 20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풋풋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런 학생의 이미지가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19, 20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니가 러브캐쳐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러브캐쳐 자체가 좀 숨기고 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무엇인지 철판 깔고 잘할 것 같아서 뭔가 진이 언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혜은룩처럼 입고 왔거든요. 환승연애에서 좀 한 1년 연애하고 헤어졌다가 한 3개월 다시 만나고서 헤어졌다가 나온 연인처럼 연애남매랑 뭔가 되게 어울리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오빠랑 나와야 돼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우물쭈물 하는데 오빠가 호감 있는 여자한테 제대로 못하면 그걸 답답해가지고 뒤에서 오빠 좀 제대로 하라고 훈수 둘 것 같은. 실제로 연남매 너무 나가고 싶거든요. 오, 연락 주세요. 한번 연락 주시면 코리아를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저희 오빠들이랑. 이쪽에서 논의를 해본다. 네, 제가 논의를 해볼게요. 본인이 연애 프로그램에 캐스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출연을 하게 된다면 어떤 플러팅으로 다른 출연자들을 사로잡으실지. 잘 들어주는? 이성과 이제 대화를 할 때면 귀가 조금 커져요. 크기가. 그러니까 좀 더 경청하는 그런 자세랑 마음 때문에 귀가 좀 커지고 그 귀를 이제 약간 흔들흔들 거리면서 약간 플러팅하는? 전 눈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웃음을 살짝 지어주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제가 무쌍에다가 싸나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발랄하고 그렇거든요. 플러팅 멘트 같은 거 혹시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장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연애 얘기를 하는 거, 사랑 얘기를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연애사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게 무례한 일일 수 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나오는 공개적인 그런 연애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친구들 간의 술자리나 뭐 이런 거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의견도 물을 수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그 찰센터 같은 리액션 유튜버들이 되게 맛깔나게 리액션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재미있고 공감이 가서 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서사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 중에서 하나쯤은 내 연애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감정이입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게 아닌가 싶고, 출연진들과의 공감 요소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지인들 사이에서의 공감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필수적으로 보여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과몰입이라고 생각해요.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도 뭔가 헤어진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니까 약간 리얼리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실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설렘도 느낄 수 있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으면 같이 짜증도 내고 과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접하고 본인에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되게 순기능인 것 같은데 다른 쪽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싸우게 된다면 그쪽 입장은 볼 일이 없잖아요. 연애 프로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난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쪽 사람은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연애 프로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연애하고 싶어요. 아, 연애 감정이 싹 텄다? 네, 아니 원래 진짜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게 조금 크고요. 대화 주제 중에 뭔가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 뭔가 환승연애를 보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계속 그 얘기하고 막 연애남매 보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연애남매 너 봐?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는 대화 주제로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연애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 있나요? 제가 보는 환승연애가 금요일 날 12시에 나오거든요. 12시에 딱 들어가서 바로 봐요. 다 본 다음에 찰스 엔터를 먼저 보고요. 있겠땅이라는 리뷰를 보고 환승연애 규민의 리액션이 올라오면 그것까지 보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구랑 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랑 보다가 잠깐 멈춰. 이러고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서 한번 토크해주고 다시 틀고 넘어가고 이걸 한 5-6번 반복해줘야 그 환승연애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장르에서 뭔가 우려되는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초반의 연애 프로는 그냥 리얼한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이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더 재밌고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커플 간의 싸움이나 좀 한쪽 출연자가 욕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너무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우려되긴 해요.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건 조금 걸러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출연자들의 멘탈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촬영 끝나고 방영을 시작했을 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는 하는지 멘탈 케어는 해주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된다? 연애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좀 자극적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언젠가 정말 선 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분명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냥 정말 연애였다면 이제 다양한 변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로 이제는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계속 사랑 얘기를 좋아할 거니까 계속 될 것 같아요. 뭔가 연애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그런 출연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화제성 있는 분들이 계속 나와주신다면 인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막 인기가 식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약간 대리만족하고 좀 공감하고 이런 이모셔널 컨슈머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특정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시리즈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시리즈물의 약간 매니아층들은 꾸준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기를 바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인기가 식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팀장님, 트렌드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연애 프로그램 트렌드. 2명 중 1명이 현재 연애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애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일반인들의 리얼한 연애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공감과 감정이입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프 출연진도 우리와 같은 일반인.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에 응원을 보내줍시다. 새로운 유형의 연프가 많이 나오면서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